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 중에 어떤 영양소가 우리 뇌랑 신경계 발달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그쵸? 가장 중요한 질문. 네, 아이가 있는 도쌤은 혹시 저요? 어떤 영양제를 보이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발달하면 요리서가. 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쌤입니다.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수면 이야기할 때 잠깐 네. 철분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긴 했었거든요. 철분제도 이거와 관련된 영양제일 것 같은데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영양제에 대해서 되게 먹여야 되냐 아니냐 이것부터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영양제니까 좀 먹어도 크게 해롭지 않으니 좀 한번 먹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가이드라인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먹어서 나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네. 먹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신 영양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강남 영양제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어린아이용 영양제인데 마치 그것만 먹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영양제도 있고, 그리고 약간 트렌드가 있나 봐요. 어떤 때는 갑자기 모두가 다 아이언을 무조건 먹여야 된다를 쭉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뭐 비타민들을 먹어야 되는데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영양제에도. 우리는 이런 붐이나 이런 거에 좀 떠나서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증명이 됐는지, 먹었을 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영양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 중에 어떤 영양소가 우리 뇌랑 신경계 발달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류를 좀 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 미네랄에서는 대표적으로 철분, 그리고 아연, 요오드 이런 게 뇌랑 신경계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에서는 비타민 9인 엽산, 그리고 비타민 12인 코발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영양소들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몇 개를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그쵸? 첫 번째, 우선 철분제. 철분제는 우리 미국 소아과학회 AAP 라고 하는 곳에서 아예 권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완전 모유 수유와 같은 경우에는 생후 4개월부터는 먹이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 충분히 성장하고 나서도 먹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철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잖아요. 우리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피 속에 적혈구가 있죠. 그 적혈구의 아주 작은 단위에는 철분이 4개가 붙어 있게 돼요. 근데 철분이 붙지 않으면은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너무 심하면은 이제 적혈구 모양 자체가 변형이 돼서 온몸에 있는 조직들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이 대신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머리 쪽에는 인지기능 발달에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먹으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흡수율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철분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해롭지 않은 범위에서, 용량을 지키는 범위에서 철분제를 먹으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피 검사를 했을 때 생각보다 철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맞아요. 저는 철분제를 우선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철분 수치가 충분한 경우를 저는 한 50번 정도 검사를 하면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서 고기를 진짜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떨어져 있냐라고 하면, 사실 먹는 족족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먹는 양과 비례해서 충분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철분제를 조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받고 자라는 철분, 저장철의 양이 적기 때문에 2개월부터는 먹으라고 하고, 정말 초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하면서부터 먹는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만사가 같은 경우에는 4개월부터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철분제 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는 철분제 뒷면 보면 설명서 있죠. 거기에 써있는 그 용량에 맞춰가지고 먹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있는데 철분제 흡수가 좋게 하려면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식사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먹는 게 좋고 또 흡수 잘 되게 할 때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 실험약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렌지 주스처럼 주스랑 섞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또 철분제의 단점은 좀 속을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변비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빈속에 먹었을 때 속쓰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속을 안 좋게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식사 후에 먹는 것도 이제 대체 방안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이들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철분제는 뭐 일주일 먹고 끝나는 감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병원에 와서 처방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위 마트나 뭐 주위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철분제 대부분은 이제 성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꾸준하게 먹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복에 먹이는 것도 좋은데 오렌지 주스랑 아예 같이 먹어버리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요. 꼭 안 하셨으면 하는 거는 우유랑 같이 먹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랑 같이 먹으면 이 철분 성분이 염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흡수가 되지 않고 우유와 함께 그냥 떠내려가서 변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 드릴 거는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도 아까 얘기했던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칼슘, 인, 비타민 D 이렇게 작용을 해서 우리 뼈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키 성장하는 데도 중요하고 어른들에서는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복용하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하루에 400 IU 단위를 권장을 하고요. 돌 이후에는 600 IU로 늘어납니다. 심지어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도 권고가 된다라고 하니 비타민 D를 먹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 어릴 때 아이들한테는 오일 제제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먹는 방법도 있고, 아이들이 잘 먹을 때는 젤리 형태로 된 것들도 있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치류를 대상으로 재배열 비타민 D 농도랑 되뇌 피질의 두께를 비교해 봤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인지기능과 같이 작용하는 되뇌 피질이 얇아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검사 모양이 이렇게 0U자, 뒤집어진 U자 모양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절한 농도의 비타민 D 엄마의 몸속에서 받아온 아이들은 인지기능이 괜찮았지만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인지기능이 낮았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비타민 D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검사해보면 낮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인도 많아요. 성인도 엄청 많아요. 아마 저희도 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뭐 비타민 D 하면 어떤 데에서는 안 먹어도 햇빛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햇빛만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낮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먹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먹는 방법이 철분제와 반대입니다. 비타민 D는 약간 기름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랑 같이 먹거나 식사 직후에 먹어서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잘 녹아서 밥을 먹은 직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100명 중에 1명 정도 충분하고 99명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특히나 부족하기 때문에 출생하면서부터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열 관련된 거는 이제 태아 때부터 필요하다는 말이니까 어머님들도 아이 배에 있을 때 산전부터 이제 비타민 D는 복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비타민 D는 사실 분유랑 같이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게 분유에 섞으면은 물하고 분유하고 이게 위에 기름처럼 둥둥 떠요. 분유통에 딱 발라진다거나 믹스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저 같은데 떠가지고 입속에 직접 흘려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젖병 끝에 미리 묻혀서 먹이는 정도가 제일 좋고, 그래서 모유수유 직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머니의 이제 유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직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울수는 사실 이제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가지고 수치가 너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엉덩이 주사로 해가지고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그게 기름 성분이어서 근육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조금씩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도움이 되는 게 3가지 정도로 추천한다고 하시면 마지막 하나 까먹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아, 유산균. 유산균은 이 미국 소아과에서 막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gut-brain axis라고 하는 장뇌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위장관, 우리 뇌, 이 중추신경에 생화학적으로 신호 전달 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건강한 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뇌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유산균을 보충을 했을 때 소아들의 ADHD와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병률을 낮췄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랑 청소년들에서는 불안 수준이 유산균을 먹였을 때 감소한다. 라는 연구도 있고 항우울 작용도 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은 당연히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배앓이가 있는 아이들에게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 D랑 똑같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먹일 수 있는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랑 유산균이랑 섞여 있는 영양제가 하나로도 이렇게 액체로 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아이한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먹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네. 아이가 있는 도쌤은 혹시 어떤 영양제를 먹이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진짜 실제로 먹이고 있는 건데 전혀 협찬도 아니고 뭐 밝히는 게 괜찮나 싶긴 한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